안녕하세요. 논리하사고의 최승락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연 연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었죠. 자연 연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규칙을 주고 그 규칙에 맞게 적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런 자연 연역의 방식을 보통 구문론이라고 해서 신텍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문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호를 조작할 수 있는 방식을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조건문적인 표현, 파란색으로 할게요. 조건문적인 표현, 연언, 선언, 부정문,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떤 규칙을 통해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조건문을 쓸 수가 있는가, 그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어떤 상황에서 규칙을 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기계적인 규칙을 제시를 해가지고 이런 파이이면 싸이다라고 하는 규칙을 제시하는, 메커니즘을 제시하는 그 규칙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서 하는 방식이었는데, 그거를 구문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때 이런 논리와 사고라고 할 때 논리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사고가 무슨 의미인지, 이런 의미를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을 보통 시멘틱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논리학에서는 이제 신텍스와 시멘틱스를 보통 구별을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이제 시멘틱스가 계속 발전을 해왔었고요. 그러다 20세기 초반에 자연 연역과 같이 이제 신텍스 규칙에 대한 게 훨씬 더 이제 정교화됐죠. 물론 이 자연 연역의 문장 논리나 이제 명제 논리 같은 경우에는 중세에도 계속 발전을 해왔다, 뭐 이렇게 주장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신텍스와 시멘틱스를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게 거의 1930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쿠르트 웨델부터 좀 시작을 했던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멘틱스와 신텍스를 구별을 할 때 지금까지 배운 자연 연역은 신텍스에 거의 해당한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시멘틱스는 어떤 문장에 참값을 줌으로써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 진리값이라고 하는 거죠.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조건을 줘서 이런 논리 연결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이번 시간, 다음 시간 정도 해가지고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은 기본적으로 문장 논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이디어는 웬만큼은 이제 다 가져가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그 진리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진리표는 당연히 고전 논리의 진리표가 될 테고요. 이 고전 논리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에 대해서 뒤에 약간 하게 될 텐데, 이 진리표를 그리는 자체를 왜 우리는 시멘틱스라고 하는가, 거기에 대한 약간 배경적인 설명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리표는 영어 표현인 truth table을 번역한 것이고, truth가 이제 진리라고 번역되고 table은 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표가 되는데, 진리란 표현이 들어가가지고 너무 좀 거창해 보이기는 하는데, 전혀 모르시는 분들한테 진리라는 그 표현, 진리표, 진리값 이런 거를 좀 알려드렸을 때 웃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너무 거창하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그냥 참이고 거짓이고 그런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지, 뭔가 그 이 세기의 진리 뭐 그런 되게 큰 영역에서의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아이디어는 옛날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어떤 정말 의미가 유의미하다라고 하죠. 영어에서는 이제 significance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유의미한 문장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참이거나 거짓 값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문장만이 유의미하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가지고 있었고, 그게 20세기 초반에 이제 프레게, 비트겐슈타인, 버트란트 러셀 같은 사람이 좀 나오면서 분석 철학이라고 하는 그 분야, 그리고 논리 실증주의라고 하는 그런 분야로 오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떤 문장, 여긴 프로포지션이라고 돼 있지만, 그런 문장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문장이 언제 참인지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그 문장의 뜻을 이해한다는 거는 그 문장이 어떻게 참이 되는지에 대한 그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되게 유명한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이 트락터투스 로지코 필라소피쿠스라는 책에서 이렇게 한 절로서 이렇게 요약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논증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수학적 정리처럼 이렇게 쭉 적은 책인데요. 좋은 책이기도 하고 훌륭한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만큼
저 같은 철학을 하는 철학자가 쓰기에는 어떤 검증이라든가 증명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 논문에서 한 번도 인용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이 수업 시간에 한번 본 것 같네요. 인용한 적이 한 번 있긴 한 것 같은데 학위 논문에 좀 인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인용할 때 쓰기는 했네요. 근데 이게 비트겐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맞아라는 식으로 좀 인용하기는 힘든 학자이기는 합니다. 어떤 검증이나 증명이 없는 학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20세기에 가장 유명했던 학자 중에 한 명이었고, 뭐 부유한 집안에서 살았고, 훌륭한 삶을 살았죠. 저작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하나의 논리학적인 기여라고 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진리표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표를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텐데, 이런 표를 그린 학자로는 거의 최초가 아니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제 기억이 아니라 그 알고 있는 게 지식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트락타투스 이 표에서 이제 진리표 이런 게 나왔던 게 거의 최초의 기원 정도로 저는 좀 알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 에밀 포스트라고 하는 논리학자이자 수학자가 그 논문에서 1921년도에 이렇게 제시를 한 표가 있는데 요런 게 이제 진리표의 기원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진리표라는 게 뭐냐? 진리표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문장 A, B 같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A가 참인 경우도 있을 거고 거짓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T라고 하는 거는 true의 T, false의 F를 가져온 걸로 보시면 되겠고 B가 A라는 문장이 있으면 참이고 거짓인 경우가 있고 B도 이제 참이고 거짓인 경우가 있는데 A and B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섞은 거잖아요. 그래서 A가 참인 경우, B가 참인 경우, A가 참이고 B가 거짓인 경우, A가 거짓인 경우, B가 거짓인 경우 이런 것들을 경우의 수로 이렇게 표로 모아둔 게 보통 진리표입니다. 그래서 A and B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A가 참일 때 참, 그리고 이거는 A가 참이고 B가 거짓이면 요 문장은 거짓. 그리고 이거는 A가 거짓이고 B가 참이면 요 문장은 거짓. 이런 식으로 이제 표를 읽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 특히 오늘 이거를 좀 거의 완결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것들에 대한 진리표를 좀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이런 진리표를 배움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자연 연역을 우리가 모르더라도 어떻게 문장의 타당성이라든가 지금까지 자연 연역으로 도출된 거는 타당한 논증이거든요. 그게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또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아는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리표라고 하는 거에서 TF는 지난 시간들에 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진리값이라고 해서 truth value를 번역한 표거든요. 그러니까 참과 거짓이라고 하는 거를 보통 진리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A와 B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각 경우에 대해서 경우의 수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요 문장 같은 경우에는 A, B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에 2에 n승을 해주면 문장이 두 개이면 네 개의 경우의 수가 이렇게 딱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A and B이면 C다 라고 하는 문장의 진리표를 그린다 라고 한다면 2의 3승이죠. 그렇다면 이제 8줄을 이제 그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표를 어떻게 그리는지 볼 텐데 한번 예습 한번 해볼까요? 예습이 아니라 복습 한번 해볼까요? A and B에서 그때 주연결사라고 하는 거 배웠었잖아요. A and B의 주연결사는 and고 A and B를 이끌어내는 자연연역 규칙 한번 생각해 보시면 A가 있고 B가 있을 때 A and B를 and 도입 규칙 하면 됐잖아요. 이렇게 맨 마지막에 쓰는 규칙의 논리 연결사, 그게 주 연결사가 된다. 이렇게 한번 좀 보시면 되겠죠. 뭐 or 같은 경우에도 A or B인데 여기 or 도입 규칙 해야 되잖아요. 이거나 넣어 규칙. 그래서 A가 있을 때 이거나 넣어 규칙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거나가 주 연결사가 되는 것이고 이런 문장 같은 경우 A and B 이면 C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쓰인 규칙이 뭘까요? 이거는 이거나 넣어 규칙, 이면 넣어 규칙이겠죠? 이면 넣어 규칙이 여기 마지막에 쓰였을 테니까 이 경우에는 조건문, 이면 문장이 이제 주 연결사가 된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 연결사가 중요한 이유 이제 조금 있다가 바로 알게 되실 텐데요. 그 진리표를 그리기 전에 두 가지 개념 더 복습을 해보죠.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고전 논리의 진리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고전 논리를 자꾸 제가 집어넣느냐. 이게 뭐 전혀 안 집어넣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논리학이면 다 고전 논리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같이 이제 논리학을 아예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전 논리는 여러 논리 중에 하나일 뿐이거든요. 근데 가장 단순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이라고 해서 고전이고 표준이다라는 뜻에서 클래시칼이라는 이 표현을 좀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부정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도 많기 때문에 좀 고전이라는 거를 제가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고전 논리라고 하는 게 이제 PSAT나 리트나 공무원 시험 같은데 국가 공인 시험이나 거기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업에 가시더라도 인적성 시험 같은 거를 볼 텐데 그런데 사용하고 있는 그 시험 자체가 쓰는 논리가 고전 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PSAT의 언어 논리 시험에도 논리 게임 문제를 풀 때 이 고전 논리를 쓰지 않으면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의 신청이 이렇게 온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시를 했을 때 물론 이의 신청 안 받아지죠. 왜냐하면 그 문제들은 전부 다 고전 논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시험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전 논리라는 거를 제가 강조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고전 논리의 진리표, 고전 논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로 진리값의 종류는 참과 거짓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라고 하는데 실제로 참과 거짓 사이에 중간값이라고 하는 B라는 논리 연결사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없는 경우로 P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진리값이 이제 4개인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퍼지 논리라는 걸로 가면 진리값이 아예 무한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값의 종류가 2개이다. 어떤 문장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참과 거짓이 2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 학계로 이제 가게 되면은 참, 거짓, 거기에 뭐 중간값 뭐 이런 것도 있고 만약에 전산학이나 이제 코딩에선 별로 안 나오겠네요. 전산학 이런 쪽으로 하면 이제 1, 2 아니면 뭐 0, 1 이런 거를 TF 대신 쓰게 되는데 이걸 그냥 1, 2, 3, 4, 5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퍼지 논리라는 데 가면은 1과 0과 1 사이의 값으로 진리값이라고 하는 거를 또 쓰기도 하고요. 물론 이거는 그 유리수 정도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제 퍼즈에서는 이제 그게 좀 애매하네요. 예, 그걸 잘 생각을 안 해봤네. 아마 뭐 실수 값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시스템에 따라 다를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실 거는 그 고전 논리에서 진리값이라고 하는 거는 2개밖에 없다. 이게 2개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타당하다고 여겼던 그런 논증들이 타당하지 않은 케이스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2번째 약속은 모든 문장은 참이거나 거짓이다. 요것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럴 수가 있는데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문장은 참도 거짓도 아닌 경우를 우리는 상정할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타당성 개념이 또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약속을 하는 겁니다. 참도 거짓도 아닌 문장은 없다라는 것도 고려를 하는 거고 외계인이 존재한다라는 문장을 A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래도 아직까지 증명된 게 없잖아. 경험적으로 나온 게 없잖아. 그러니까 저건 참도 거짓도 아니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이 수업에서는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외계인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문장은 참이거나 거짓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이 수업의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받아들이기 싫은데요. 라고 하신다면 성적은 안 나오겠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전 논리를 우리는 전제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느 문장도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초반에 우리 배웠죠. 무모순 율이라고 배웠죠. 그거를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 and not A는 항상 거짓이고 A and not A의 부정은 항상 참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고전 논리라는 게 이제 성립이 되는 거고요.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인 그런 문장이 있다. 그거를 뭐 B값 양쪽 값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타당성 개념에서는 굉장히 많은 발레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모순으로부터 아무 문장이나 나온다라고 하는 게 우리 고전 논리에선 당연한 걸로 나오거든요. 이런 모순 A and not A로부터는 B가 그냥 그 아무 문장이나 이제 이끌어져 나오는 거는 타당한 논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중간값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요거는 이제 타당하지 않은 논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은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나중에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번 복습 다시 해보실 게 어떤 두 문장의 뜻이 같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깐 넘어갔었는데 이렇게 적었죠. 두 문장이 A에서 A가 참일 때 B가 반드시 참이고 B가 참일 때 A가 반드시 참이면 A와 B는 모두 반드시 참이다. 그러니까 뜻이 같다. 진리표를 그리면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앞으로 적는 거는 A와 B가 참이 되는 조건이 같다. A와 B가 참일 때 반드시 B 문장도 참이다. 문장 A가 거짓일 때 반드시 문장 B도 거짓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뜻이 같다는 뜻이다. 뜻이 같다는 말은 또 여기 이 표현 말고 동치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그래서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이 뜻이 같다는 거는 그 두 문장이 이제 동치이다라는 것도 이제 알아주시고 요거 다 가진 상태로 이제 진리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진리표 보기 전에 이게 슬라이드로 나왔네요. 우리가 자연연역을 배웠잖아요. 저한테 이제 논리학 입문을 들으신 분들도 자연연역을 통해 가지고 뜻이 같음을 동치 문장을 찾는 방식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으셨을 텐데 자연 연역으로도 이게 좀 풀어지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고 B로부터 결론으로 뭐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문장이 이제 고전 논리에서는 이제 동치 문장이 될 텐데 이 두 문장이 서로 동치이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자연 연역으로는 어떻게 풀 수가 있을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B로부터 not의 not A or not B를 자연 연역으로부터 이끌어내면 됩니다. 이거를 전제로 이게 결론으로 나오는 거를 첫 번째로 이끌어낼 수 있고 이게 이 방향이 되는 거겠죠. 첫 번째로 A로부터 이거 그러니까 요 방향 이걸로부터 이게 나오는 방향 이거를 하나 푸시면 되는 거고요. 자연 연역으로 두 번째는 not의 not A or not B로부터 결론이 B가 나오는 거를 또 자연 연역으로 두 개를 푸시면 그렇다면 이 반대 방향 요게 풀려가지고 요 두 가지가 이제 풀리는 거죠. 특히 뭐 우리 학교는 이제 수학과 분들 뭐 정수론 배우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뭐라 말씀드리긴 힘든데 수학에서 하는 증명이 보통 다 이런 거예요. 이게 어떤 두 개가 이제 뭐 수학적 공식 두 개가 이제 동치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이까지 가는 거, 그리고 이쪽에서 여기로 가는 거, 이 두 방향을 이제 증명하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좀 논의가 이제 진행이 되죠. 그래서 뜻이 같다라고 하는 거를 자연연역으로 보인다, 어떤 증명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TV가 뜻이 같다면 요거 하나 보이고 그리고 요거 하나 이제 자연연역으로 보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했던 거 복습이라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적형식을 번역하면서 주연결사 찾는 거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A 자동차가 앗클라스 로봇을 한국 공장에 배치하였거나 노동조합이 로봇 도입을 동의하였다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하는 거는 7번 문제로 볼까요? A 자동차 A라고 하고 하였거나니까 이거나 노동조합은 이가 돼서 이런 문장이 되겠죠. 그리고 거짓이다고 여기 주연결사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적히는 거니까 이거 부정어가 되겠죠. 주연결사는 요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8번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고 이거 문장이죠.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다른 문장이니까 C이면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요거는 컴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졌다 한다면 주연결사는 이고 문장이 되겠네요. 그리고 9번 정부가 AI 예산 9.9조 원을 편성하였고 A이고 이 예산이 집행이 되면 B이면 A 인프라가 강화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였고 이 부분 and가 제일 마지막에 쓰인 거니까 여기 and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두 문장이 같은 뜻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오. 지금 진리표를 배우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뜻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두 문장은 이제 자연 연역을 통해 가지고 푸실 수가 있겠죠. 그거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와 나가 자연 연역으로 같은 뜻인지 아닌지를 보는 건데 가가 우선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되지 않았거나 교통사고가 감소한다. 나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되면 교통사고가 감소한다. 이런 두 문장이죠. 그래서 이거를 보이려면 약간 번거로워 보일 수도 있는데 가에서 나 단계를 한번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나로부터 가가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가를 전제로 나가 결론으로 나온다는 걸 자연연역으로 보이시고
나를 전제로 가가 자연연역으로 나온다는 거를 보이시면 이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A를 not A or B로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게 A면 B다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럼 결론이 조건문이니까 전제 A를 가정해가지고 B를 이끌어내는 방식이 될 텐데 두 번째에 투스타 해가지고 가정으로 A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3스타에 1에 이거는 없애 하시면 B가 그냥 나오죠. B가 나오고 그렇다면 A로부터 그냥 B가 가정해가지고 B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4번에 2스타에서 3스타로 해서 2면 넣어 하시면 A면 B가 이제 다 나온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시면 1번 나로부터 그러니까 이거죠. A면 B를 가정해가지고 나대 이거나 B가 나오는가를 보게 되는데 요거는 약간 어렵겠네요. 보니까 요거는 아주 좀 특수하게 귀류법을 써야 되는 걸로 좀 보이는데 요거 보셨으면 이 부분은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건 봤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한번 해볼게요. 반대 방향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해보시면 요거 나오려면 우선 나데이가 나와야 되고 그걸로부터 나데이 올 B가 나오는 이런 형식이거나 아니면 B로부터 나데이 올 B가 나오는 형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B나 나데이를 여기로부터 전제로부터 이렇게 얻는다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이렇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아예 안 풀리는 그 나오지 않는 그런 케이스도 있겠지만 결론을 부정해가지고 모순을 이끌어내서 거기에서 이제 귀류법을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정으로 나데이 올 B를 먼저 이게 아니죠. 나데이 올 B가 아니라 나데이 올 B, 나데이 올 B에 대한 이제 부정을 한번 가정을 한 상태로 모순을 이끌어내가지고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를 한번 보는 게 낫겠네요. 여기도 한번 해보시면 한 번 더 가정을 해서 이러면 그냥 될 것 같은데 가정으로 A를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4스타에 1과 3 스타 해가지고 이면 없애 하시면요. 그럼 B가 나오죠. B가 나오면 5 스타 해서 4 스타에 이거나 없애 하시면 not A or B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5스타와 2스타 서로 모순이죠. 그러니까 6스타에 스타에 2스타와 5스타로 해가지고 부정어 없애하시면 모순 나오고요. 모순이 나왔으니까 이제 7스타가 되겠네요. 7스타에서 3스타와 6스타로 부정을 넣어야 되겠네요. not A 8스타에 7스타에 이거나 넣어 해가지고 나데이 월 B로 하면 2번과 8번이 서로 모순이죠. 9스타에서는 이제 모순 이끌어내야죠. 9스타에 8스타로 부정어 없애 하시면 이거 모순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10으로 가서 2스타에서 9스타에서 고전적 귀류법을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은 나데이 올 B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수준의 문제가 됐는데 지금 가로부터 나를 이끌어냈고 나로부터 가를 다 이끌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번 풀었으니까 이제 5번 한번 보죠. 5번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5에 가는 무슨 문장인가? 누리호가 발사되고 궤도 진입에 성공하면 한국은 우주 강국이 된다. 누리호가 발사되면 궤도 진입에 성공하고 한국은 우주 강국이 된다 인 건데 이거는 암산으로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거 서로 이제 동치가 아니라고 하면 이제 진리표를 그려가지고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이런 동치인지 아닌지 판단하실 때 자연연역을 쓴다. 그리고 내가 자연연역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해져 있고 어느 정도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자연연역을 통해 가지고 이끌어낼 수가 없다라고 여기면은 그런 규칙이 없다라고 여기면 보통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로부터 나가 이제 이끌어져 나올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 요거가 결론이니까 A를 가정해야겠네요. A를 가정해서 B and C가 나와야 되는데 A를 가정해 가지고 B and C를 이끌어낼 수가 지금은 없죠. 그리고 결론을 만약에 부정해 가지고 모순을 이끌어내 가지고 고전적 기류법을 쓰는 방식이 있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A and B를 부정을 해야 될 테고
가정을 해야 될 테고, 가정에서 이제 C를 이끌어냈다고 할 때, C를 이끌어낸다고 하더라도 순간 이게 되는 건가? 안 돼야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건가? 하고 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은 진리표 한번 이거는 확실하게 보여드리려면 진리표 배워야 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다면 거짓이 돼야 되겠네. A가 참이고 B가 거짓이고 C가 거짓인 경우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이게 가가 참인데 나가 이제 거짓인 케이스가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동치가 아니다. 동치라고 적었네요. 뜻이 같지 않다. 이게 아니라 위에는 1번은 뜻이 같죠. 같고 여기는 뜻이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안 되고요. 요거는 안 되는데 가로부터 5번 같은 경우에는 가로부터 나는 안 되는 것 같고요. 나로부터 가는 되는 것 같네요. 요거는 나를 전제해서 하면은 이거는 E and B를 가정을 하면 B and C가 나오고 예. 나로부터 가는 되는데 가로부터 나가 안 돼서 뜻이 같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연습 문제 세트에 답안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아직 진리표를 배우지 않아 가지고 이 발레에 대해서는 좀 자연 연역만으로는 설명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진리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고의 뜻, 이고 문장, 연어문이라고 하죠. 이고의 뜻을 한번 좀 고려를 해볼 수 있을 텐데 A and B, A이고 B라는 문장이 참이 되는 경우는 두 문장이니까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네 가지 중에 딱 하나밖에 없다. 언제냐? A와 B가 모두 참일 때만 A이고 B가 참이고 나머지 경우는 다 거짓이다. 그래서 진리표 그리는 방식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로 주연결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주연결사가 어디에 있는가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 신윤복은 화가이고 남자이다의 이고 문장이 주연결사죠. 그러니까 이고 문장을 중심으로 그 두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한번 확인하시면 되는데 지금부터 약간 공식처럼 그거를 좀 외우시면 진리표는 좀 그리기가 쉽거든요. 이고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 양옆에 있는 연원지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 양옆에 있는 두 문장이 참일 때만 참이고 나머지 경우는 전부 다 거짓이다. 그러니까 신윤복은 화가이고 남자이다라고 할 때 신윤복이 화가인 세상, 신윤복이 남자인 경우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이제 참일 경우 이것만 이제 참이고 남은 케이스는 그냥 거짓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영어로 하신다면 TFFF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면 이제 경우가 네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이 경우에 대한 거는 A and B라는 요 문장에 A가 참이고 거짓인 경우, 그리고 B가 참이고 거짓인 경우, 그 각 경우들을 모두 합쳐가지고 경우 1은 A가 참이고 B가 참이고, 경우 2는 A가 참이고 B가 거짓이고, 경우 3은 A가 거짓이고 B가 참이고, 경우 4는 둘 다 거짓이고, 이런 경우들을 이제 모아놓은 것인데, 다른 시중에 있는 논리학 책에는 경우 대신에 이제 세계라는 표현으로, 가능 세계라는 표현으로도 좀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철학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그런 가능 세계가 저 너머에 차원을 초월해가지고 실제로 존재한다 이런 주장도 많이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이상학적인 그 논의로 끌어들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좀 조심스럽게 사용하긴 하는데 그냥 경우라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경우. 그리고 여기서 경우라고 말을 하는 거는 우리가 모순이 아닌 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논리적으로는 가능한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 1번 같은 경우에는 신윤복이 실제로 화가이고 남자인 그 경우, 그런 가능 세계 정도 보시면 되겠고, 경우 2는 신윤복은 화가인데 남자가 아닌 경우, 여기 뭐 미인도라는 영화에 보시면은 신윤복이 좀 여성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그 미인도인데.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경우 3 같은 경우에는 신윤복은 화가가 아니면서 신윤복이 남자인 경우, 그리고 경우 4는 신윤복은 화가가 아니면서 남자도 아닌 경우, 뭐 이런 경우, 그런 가능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뭐 이게 참이 또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진리표는 이렇게 그린다. 그것만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번역을 하실 때 점점 이제 지금까지는 이고 그러나 정도만 했는데 이 영역을 조금씩 이제 확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일상적으로 쓰는 그 용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번역을 하게 될 거냐. 그리고 이 수업을 넘어서 이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PSAT, 리트 아니면 뭐 다른 시험 같은 데 가시면은 꼭 이거나 그러나 뭐 이런
딱 정해진 표현만 쓰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보시면 그리고 이며 이자 또한 뿐만 아니라 도와 이자 두 번 쓰였네요. 그러나 하지만 요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이거로 번역을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신윤복은 화가이고 남자이다 라는 표현을 신윤복은 화가이며 또한 남자이다. 아니면 신윤복은 화가이자 남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한 것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신윤복은 화가일 뿐만 아니라 남자이다. 신윤복은 화가이지만 남자이다. 신윤복과 장승업은 화가이다. 여기서 과가 쓰인 거고요. 신윤복과 장승업은 모두 화가이다. 이런 표현들, 과와 모두가 쓰인다든가. 여기는 이제 주어가 앞쪽으로 빠져 있고 수로가 이제 두 개니까 이런 식으로 또 쓰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우리는 A and B라고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거 좀 알아주시고 앞으로 연습 문제 같은 데에서도 이런 거를 좀 섞어서 쓸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문장의 뜻이 같음을 진리표를 그려서 알아보시오라고 했는데 이제 이런 문장들이 되게 많아지는 그 순간에 진리표 어떻게 그리는지 그거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주 연결사를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주 연결사를 찾으시고 여기 문장에서 주 연결사 어딨죠? 한번 찾아보시고요. 주 연결사가 여기에는 and고 여기는 둘 다 and밖에 없네요. and밖에 없는데 그래도 어디가 주 연결사인지를 찾으셔야지 진리표를 그릴 수 있습니다. 주 연결사를 중심으로 진리표를 그리면 되는데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A와 B and C를 중심으로 두고 진리표를 그리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A and B와 C를 중심으로 진리표를 또 그리시면 됩니다. A는 여기 나와 있는 거니까 그대로 보시는데 and 문장이잖아요. and 문장이면 뭐라고 했죠? 두 문장. 그러니까 A와 B and C가 둘 다 참일 경우에만 이 전체 진리표가 이제 참이다. 그 말은 A가 만약에 거짓이다라고 한다면 그 문장은 무조건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A가 거짓인 케이스, 요 케이스, 여기 케이스는 B and C를 보지 않아도 그냥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FFF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두 가지만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and는 두 문장 중에 하나만 거짓이라도 무조건 거짓이다라고 했으니까 C만 한번 보셨을 때 C가 거짓인 케이스는 전부 다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C가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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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A가 전부 다 참일 때 B and C가 참인 케이스면 참이 되고 거짓이면 거짓이 되겠죠. 그런데 and니까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 무조건 거짓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B나 C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인 케이스가 하나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거짓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참이 되고 여기는 거짓이 될 것이고 여기도 거짓이 되고 여기도 거짓이 되네요. A and B도 마찬가지죠. 옆에 있는 A and B도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 그냥 무조건 거짓이라고 하면 되겠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거짓이 되는 것이고 A and B가 모두 다 참인 경우에만 이렇게 참이 되는 것이 되네요. 이렇게 봤을 때 A and B and C 그리고 A and B와 C 뭐 이 두 가지 문장에 대한 진리표를 그려봤는데 이 문장이 3개니까 2의 3승에서 모두 8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8가지 경우의 수 중에 진리값이 같은 경우를 보니까 여기 C1만 참이고 나머지는 거짓일 때 다 거짓인 거죠. 그래서 한 문장이 참일 때 다른 문장은 반드시 참이고 한 문장이 거짓일 때 다른 문장은 반드시 거짓이다. 그런 관계가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뜻이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연 연역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이렇게도 뜻이 같음을 좀 알 수가 있겠죠. 진리표를 그릴 때는 주 연결사를 무조건 찾아서 그려야 된다. 그것까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두 문장이 서로 뜻이 같은지 아닌지를 판단하시오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는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자연 연역이고 하나는 진리표. 두 가지 중에 편한 거를 한번 골라가지고 1, 2번 중에 어느 게 뜻이 같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파이는 유리수가 아니고 무리수이다. 여기는 기억이 되겠고요. 니은은 파이는 무리수이고 유리수가 아니다. 나데이. 이거나로 했네요. 요 문장이죠. 요거는 and를 중심으로 이게 서로 위치만 바뀐 거잖아요. 이건 뭐 굳이 볼 필요 없이 뜻이 같음 하면 되겠네요. 시간 있으시면 진리표 한번 그려보시면 쉽게 알 수 있죠. 이런 거는 아니면 뭐 자연 연역을 통해 가지고 요거 이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요걸로부터 B이고 나데이다. 요거 이끌어내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뭐 그냥 그 문장인 케이스로 볼 수 있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여기에 이고 옵세를 했을 때 여기만 나간다. 어떤 그 이고 옵세를 두 가지로 둬 가지고 여기에서 요 문장만 이제 결론으로 나오고 이거 업셋 2는 B 문장만 결론으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는 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자연연역 한번 생각하시면 그냥 뭐 이거 없애를 뭐 쓰지 않아도 그냥 바로 나오는 수준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신윤복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이다. 신윤복은 여자가 아니고 신윤복은 여자가 아니고 남자이다. 요런 건데 요거는 한번 그 자연연역 한번 해볼까요? 자연연역 하시면은 금방 나올 것 같긴 한데 하시면은 B and C면은 not B거나 A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제에 A를 얻을 수는 없겠죠, 여기서는. 또 B를 얻을 수도 없을 거고요. 그리고 한번 보시면 A and B라고 하는 거는 not A가 참이고 B가 참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참이라는 거는. 이게 참일 때 요거는 무조건 거짓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이제 거짓이 되는 그런 케이스니까 전제가 참인 모든 경우에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없어야 타당하다고 했잖아요. 타당한 논증이 아니라는 게 하나 보여지는 거죠. 그렇다고 하는 거는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요 두 문장이 뜻이 같지는 않다. 이거 뜻이 같음을 보이려면 여기에서 또 요것도 이제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또 진리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요거는 이제 뜻이 같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진리표를 이렇게 지금 그리고 있는데 진리표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 자체도 자연 연역을 통해 가지고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계속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C1부터 C4까지 이런 네 가지 경우의 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네 가지에 대해서 C1 같은 경우를 전제와 결론의 형태로 한번 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제로 A와 B가 있는데 그걸로부터 A and B를 이끌어내는 그런 케이스로 한번 보자면 A가 참이고 C2를 한번 볼게요. A가 참이고 B가 거짓인데 A이고 B가 거짓이다라고 하는 문장은 어떤 형식으로 볼 수 있냐면 1번에 A이고 2번에 not B이고 이걸로부터 A이고 B가 거짓이다. 이런 종류의 문장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밑에와 같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A가 거짓이고 C3는 A가 거짓이니까 A가 거짓이고 B는 참이고 따라서 A이고 B가 거짓이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그 각 경우의 케이스를 논증으로 이제 고려를 했을 때 이런 것도 이제 자연 연역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핸드비를 가정해서 모순을 이끌어내는 경우로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가정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죠. A and B를 가정하시고 4스타에 3스타에 이고 없애하시고 하시면 B가 나오고 5스타로 해서 2와 4스타로 부정어 없애하시면 모순이 이렇게 나오고요. 모순이 나오는 거를 한번 보시면은 6번에 3스타에서 5스타로 부정어 넣으시면 낫의 B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이런 것들 한번 자연연역으로도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C2 같은 경우에 아까 푼 거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저렇게 풀 수 있구나 한번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거나의 뜻인데요. 이거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이거 문장 같은 경우에는 A나 B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 무조건 거짓이었는데 이거나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나 너 규칙을 보셔도 아실 수가 있듯이 A나 B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무조건 참이 됩니다. 그래서 B가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은 무조건 이렇게 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진리표를 그리실 때도 주연결사가 이거나죠. 이거나니까 A, B 둘 중에 하나가 참이다라고 참이 있는 거 있으면은 무조건 이제 참이 되는 그런 케이스로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TTT 근데 C4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거짓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거짓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주시면 이거나 문장에 대한 진리표를 그리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이거나 같은 경우에도 좀 다른 표현들이 있습니다. 물론 배타적이거나도 있었죠. 그거는 이제 뒤쪽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할 텐데 아주 좀 특수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수로 논리라는 거를 배울 텐데 그때는 이제 모든과 몇몇이라는 표현을 좀 배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모든은 올이고 몇몇은 이제 썸에 해당하는 이런 건데 가끔 이제 문장 논리에서도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윤복과 장승업 그리고 김홍도 중 적어도 하나는 화가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적어도 하나는 화가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 적어도 하나가 있다, 하나 이상 있다, 적어도 하나 있다. 뭐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수업에서는 거의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뭐가 존재한다,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말이 즉 적어도 하나 있다는 거고 하나 이상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상 언어적으로 좀 그래도 뜻이 약간 다르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뭐가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일상적으로도 그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사과가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과가 한 개만 있다. 사과가 정확히 한 개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한 사과가 있다. 사과가 존재한다. 그 자체가 사과가 하나 이상 있다. 사과가 적어도 하나 있다. 요런 거를 말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윤복과 장승업 그리고 김홍도 중 적어도 하나는 화가다라고 하는 거는 신윤복이 화가이거나 장승업이 화가이거나 김홍도가 화가이다라고 하는 말과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장은 요렇게 이거나 문장으로 번역을 하시면 적어도 하나는 이거나 문장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 보실 수 있고, 신윤복과 장승업 그리고 김홍도는 모두 화가이다 라고 하는 거는 신윤복도 화가이고 장승업도 화가이고 김홍도도 화가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거나 이거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적어도 하나 있다는 대상 혹은 모든이 언급되는 대상들 전체가 유한하고 이를 이름으로 지칭할 수 있는 이런 경우에는 요렇게 적어도 모두를 표현하는 것들을 이렇게 문장 논리로서 번역을 또 할 수 있다. 한 이 정도를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타적이거나 배웠었잖아요. 내가 죽거나 혹은 A이거나 나대이다 이런 표현으로 되는 것들. 그러니까 A이거나 B라고 적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B가 사실상 A의 부정문의 역할을 하는 요런 케이스였다라고 한다면 배타적이거나 문장이 되는데, 내가 죽거나 혹은 산다라고 하는 거, 살면서 죽는 그 동시적인 경우는 없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고전 논리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A와 B가 둘 다 이제 참인 경우에는 거짓이 돼서 진리표도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A거나 B는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모두 참이었는데 배타적이거나는 둘 다 참인 경우에도 이제 거짓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 요런 것들도 이제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타적인 선언문 요런 것들을 요런 식으로 이제 진리표는 좀 다르게 그릴 수밖에 없다. 이것도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포괄적이거나 같은 경우에는 TTTF로 나오지만 햄릿이 죽거나 산다라는 요런 문장 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이제 참이어야 되는 그런 경우니까 FTTF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 이거는 햄릿이 아니라 셰익스피어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진리표 이렇게 그렸을 때 이것도 이제 논증 형식으로 제시가 될 수가 있겠죠. C3 한번 보시면 A가 거짓이고 B가 참일 때 A이거나 B가 참이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 뭐 C3만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A가 거짓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고, 두 번째는 B가 이제 참이다라는 게 있고, 그걸로부터 A이거나 B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뭐 할 것도 없이 자연 연역에 원래 전부 다 전제를 전부 다 써야 되는 건데, 이거는 그냥 B로부터 A이거나 B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C3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네요. C4를 한번 볼까요? C4를 보시면 A가 거짓이고 얘 X로 돼 있네. B가 또 거짓이고, 따라서 A이거나 B는 거짓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결론이 부정이니까 가정해가지고 A or B를 먼저 하시고요. 그러면 아무거나 써도 되죠. 1과 3 해가지고 이거나 없애하시고, 그럼 B가 나오겠고요. 그러면 5스타에 2와 4스타로 부정 없애하시고 하시면 이제 모순 나오고요. 그러면은 6 해가지고 3스타에서 5스타로 부정어 넣어 하시면 낫에 A or B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요렇게 나온 답이 밑에 이건 C4 같은 경우가 C4를 방금 했나? 그 C4에 대한 경우도 이렇게 자연 연역으로 논증 형식으로 제시를 한 거를 우리가 이렇게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죠. 다른 것도 시간 되시면 한 번씩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연습 문제 풀어보시면 다음 문장의 뜻이 같음을 진리표를 그려 밝혀보시오. 주연결사 찾으시라고 했죠. 주연결사 어디 있죠? 예, 여긴 여기 있고 여긴 여기 있고, 이거나 문장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무조건 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A가 참이거나 C가 참이면 이 전체 주연결사에 해당하는 진리표는 무조건 참이겠죠. B가 참인 경우는 전부 다 여기 네 가지니까 TTTT 하시면 되고, C가 참인 경우는 이런 경우니까 여기도 전부 다 TTTT 해주시면 되겠고, B or C가 이제 참이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무조건 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은 둘 다 거짓인 경우만 빼고 다 참이 될 텐데, 둘 다 거짓인 경우만
F로 한번 두시고 남은 부분은 C가 되겠네요. A and B도 마찬가지고요. 둘 다 거짓인 경우만 빼고 이것만 빼니까 남은 게 또 다 참이 되는 거네요. 이렇게 봤을 때 C1부터 C8까지 한번 봤을 때 전부 다 참일 때는 참이고 거짓일 때는 거짓이더라. 그래서 서로 뜻이 같더라. 라고 하는 거를 보일 수 있습니다. 주형결사 잘 찾아가지고 진리표 이렇게 그린다는 거 한번 연습 계속 해보시고 연습 문제 세트에도 이렇게 잘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일 연습 문제도 되도록 연습할 수 있게 잘 만들어 놓을 테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다음 문장이 서로 뜻이 같은지 아닌지 판단하시오. 한번 자연연역을 쓰던 그 진리표를 그리던 한번 해볼게요. 기억. 도덕이 자기 희생이라는 생각은 거짓이고 도덕은 인간에게 진짜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되었다. 도덕은 인간에게 진짜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되었으며, 쓰면은 and라고 했죠. 그리고 도덕이 자기 희생이라는 것은 거짓이다. 이거는 순서만 바뀌었으니까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작은 사건들이 자기 삶을 어디로 이끌고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은 거짓이 아니거나 낱낱이겠네요. 이거나 스티브 잡스는 어쩌다 들은 강의에서 글씨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나중에 전자서체의 선구자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니은은 스티브 잡스는 어쩌다 들은 강의에서 글씨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나중에 전자서체의 선구자가 되었고라고 하는 거니까 and 작은 사건들이 자기 삶을 어디로 이끌어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은 거짓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낱낱 A가 되겠네요. 기억으로부터 이유는 나오겠죠. 이거는 쉽게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연연역 하시면 이거 없애가지고 B로부터 이거나 넣어 하면은 이게 나올 텐데, 기억을 전제로 해서 니은이 나오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건 안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쉽게 좀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진리표로도 낱낱A가 참이고 B가 거짓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시면, 기억은 참이지만 엔드 문장은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 거짓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니은이 거짓인 케이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다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규칙들을 한번 배워봤으니까 하나씩 이제 동치인 문장들을 찾아가지고 뜻이 같은 문장을 찾아가지고 이제 이거를 여러 가지를 외우기 시작을 하면 실제로 타당한 논증인지 아니면 뜻이 같은지 다른지 이거를 좀 판단하기가 쉽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뜻이 같은 문장들을 찾아가지고 약간 규칙처럼 사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거를 한번 해보려는 거고요. 진리표 한번 그려보시면 드모르간 규칙이라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번역이 될 거고, 두 번째는 나데이 이거나 나비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 문장은 이런 식 번역이 될 거고, 요 문장은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봤을 때 주연결사 한번 찾아보시면은 여기는 and고 여기는 or이 되겠네요. 그렇게 보면은 and 문장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가 이거 잘못했네요. 요거는 잘못이네. 주연결사가 여기는 부정문이네요. 부정문이고 여기는 5월이고 5월 문장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무조건 참이다라고 했는데 거꾸로 봐야 되겠죠. 거짓이 있으면 다 참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참 거짓 이런 식이 될 것 같고, 이거는 A and B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 무조건 참이 되는 거니까 거짓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놓은 상태에서 그거의 부정문이죠. 그러니까 답은 F, D, D, T 이런 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거짓일 때 거짓이고 참일 때 참이다 라는 걸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자연연역으로 푼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 방향, 요 방향 두 개를 다 이제 풀어봐야 되겠죠. 그렇게 봤을 때 이 방향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네요. 요 방향은 꽤 쉬워 보이기는 한데, 쉬운 방향이 왜 쉬우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서 결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가정으로 A and B를 해가지고 모순이 끌어내면 되는 건데, 이게 뭐 어렵진 않죠. 이거 없애면 A가 나올 거고 1번에 적용하면 not B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거 없애면 B도 나올 테니까 서로 모순이죠. 모순이니까 가정 이걸 해가지고 모순 이끌어냈으니까 바로 not A and B 이렇게 쉽게 나올 거고요. 요 방향은 좀 쉬우니까, 그러니까 요 방향은 자연연역으로 좀 쉽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나데이 and B로부터 나데이 or B 요거는 약간 어려워 보인다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제가 좀 그 암산을 좀 해보니까 아마 요런 거 가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모순 이끌어내야 될 것 같은데 1을 가정해가지고 모순 이끌어내서 나데이 없고 그 다음에
요걸로 이제 못은 또 이끌어내 가지고 납비 없고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로 가는 고전적 기류법 쓰는 그런 방식일 것 같은데 여기서는 3 스타 스타 가정해 가지고 우선 A를 얻고 4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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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해서 B를 이렇게 얻은 상황에서 5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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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에 3 스타 스타 4 스타 스타 해 가지고 A and B 이렇게 얻으면 1번과 이제 서로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대강 빨리 좀 진행을 할게요. 이러면은 이제 부정 없애 하시면은 요거 부업이라고 우선 적었습니다. 바빠가지고 좀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렇게 좀 적었고요. 7 스타 스타 해가지고 4 스타 스타 스타에서 6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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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부정어 넣어 해가지고 나데이 이렇게 될 거고요. 나데이 나데이 얻었다라고 하면은 8 스타 스타에 7 스타 스타 이거나 너 하시면 나데이 올 B가 납비가 되는 거죠. B 나데이 올 납비가 돼가지고 9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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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스타죠. 스타 스타와 여기 어디야 2 스타하고 8 스타 스타 부정어 없애 하시면 여기 모순 딱 나오고요. 모순이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또 없애야 될 게 A를 없애야 되네요. A를 없애야 되는 거니까 10 스타 스타 해가지고 10 스타에서 3 스타 스타에서 9 스타 스타 해가지고 부정어 넣어 하시면 나데이 또 없고요. 아이고 길다. 10 스타 해가지고 이거나 넣어 하시면 이거 안 나오겠네. 이렇게 이거나 넣어 딱 하시면 나데이 or not be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쪽으로 가야 되나? 안 보이나? 제가 좀 사라져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데이올 납비 이렇게 얻잖아요. 나데이올 납비와 요게 또 모순이죠 서로. 그러니까 12스타에 2스타와 11스타 부정응 없애하면 모순 하나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끝났습니다. 13 최종적으로 13 2스타와 11스타로 고전적 귀류법 이렇게 쓰면 not A or not B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상당히 좀 긴 증명이 됐는데 여기 가정을 한 3개 썼죠. 가정을 3개 쓰는 이런 방식도 있다라고 좀 한번 생각해 가지고 한번 막 시험에 이런 거 막 내고 그러진 않으니까 퀴즈에 그런 건 하지 않으니까 자연연역 한번 좀 연습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쓸 수 있구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드모르간 규칙의 이거나 규칙인데 요거는 이렇게 생겼죠. 보시 이고 규칙하고 이거나 규칙 A 이거나 B가 거짓인 것과 not A 이고 not B다. 요런 두 개가 이제 동치인 건데 드모르간 규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기하기가 좀 쉬울 수가 있는 게 두 가지 형식이 있잖아요. A or B와 A and B가 있는데 여기 부정문이 안쪽으로 이렇게 쏙쏙 들어가면서 중간에 있는 요거를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부정문이 여기 쏙쏙 들어가고요. 먼저 그러면 not A not B가 나오고 괄호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갔다 하면은 요게 5월은 이제 end가 된다고 여기시면 되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not A, not B가 됐는데 부정문이 안쪽으로 가면서 end는 또 5월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게 이제 서로 동치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not A and not B에 여기 부정문이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 부정문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중부정어 없애 하셔도 되겠죠. not A는 A니까 요거는 A or B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번 좀 손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거나 B가 거짓이다라고 하는 거에 주연결사는 여기 한번 이렇게 적어주시면 부정어가 여기 이제 주연결사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A, not A or not B니까 주연결사가 되는 거는 5월이 이제 되는 거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5월 문장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은 무조건 참이 되는 건데 부정문이니까 요거는 답이 F, TTTT가 되겠고 이거는 not A or not B가 참이 된다는 거는 둘 다 거짓이면 참이 되겠고 둘 중에 하나가 또 거짓이면 참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TTTTF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연역으로도 또 풀 수가 있을 텐데 이것도 비슷하게 아까와 좀 비슷한 증명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좀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영상에서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다음은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약간 좀 외우시는 쪽으로 좀 생각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나 관련된 분배 법칙과 이거와 관련된 분배 법칙인데 이 두 문장이 뜻이 같은가를 이제 바라보는 거겠죠.
먼저 주연결사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주연결사 찾아보시면 end에서 이렇게 있고 여기는 5월에서 이렇게 있고요. end는 두 문장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 무조건 거짓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이제 거거거거가 될 거고요. 거거거거. 그리고 옆에도 한번 그려 볼까요? A and B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거거거거가 될 거고 5월 문장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무조건 참이라고 했으니까 A and B만 그려보시면 참참 거거가 되겠네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참이니까 이게 참이 될 거고 A or C 같은 경우에도 요건 참이고 요거는 거짓이고 이거는 참이고 요거는 거짓이고 하나가 거짓이면 무조건 거짓이니까 여기도 거거 될 거고요. 그러면 요게 이제 참이고 F가 되겠죠? F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B or C가 거짓이 되는 것들은 무조건 거짓인데 여기 보시면 둘 다 거짓인 경우만 거짓이고 나머지 다 참이겠죠? 그러면 참참참 해가지고 요게 이제 참일 때 참이고 참일 때 참이고 참일 때 참이고 거짓일 때는 또 다 거짓이네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뜻이 같다라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어떻게 하면 풀 수가 있을까 한번 고려를 할 수 있는데 여기 이 관계로 자연 연역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 관계를 좀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게 둘 다 생각보다 좀 어려워 보이네요. 이거는 저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많이 해봐야 바로 판단이 되나 봐요. 이렇게 나오는데 어쩐지 어렵더라. 왜 이렇게 어렵냐? 어려운 게 아니라 이상하다. 근데 이거는 뭐 이러나 저러나 규칙 쓰면 금방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 너무 길어질 것 같네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가정으로 A and B를 만약에 하신다라고 한다면 결론이 거의 뭐 바로 나오겠죠? 또 스타에 이거 없애. 우선 B 없고 4스타에 이거나 하시면 B 올 C가 나오고요. 그리고 5스타에 2에 이거 없애 하시면 A가 나오고 6스타에 잠깐만 어디 있어? 3스타와 5스타로 4스타와 5스타로 이거 넣어 A and B or C가 이렇게 나오겠고 마찬가지로 7스타 해가지고 가정으로 A and C 하시면 비슷한 과정이겠죠? 이거 없애가지고 A 없고 C 얻은 다음에 이거는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A and B or C를 또 얻고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가 아니라 그 뭐죠? 고전적 그 프루프 바이 케이스 그거를 경우에 의한 논증 규칙을 좀 사용을 하시면 이 결론이 이제 바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경우에 의한 논증을 쓰지 않으시면은 생각보다 이제 증명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요. 지금 결론을 부정해가지고 고전적 기류법도 써야 되고 이게 그 선언적 3단 논법을 표준 규칙으로 하기 때문에 증명이 좀 길어지는 케이스인 것 같은데 좀 흥미롭긴 합니다. 한번 자연연역으로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여기 증명해가지고 뒤쪽에 좀 넣어두도록 할게요. 다음은 분배 법칙인데 이 두 문장도 이제 뜻이 같음을 진리표로만 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 주연결사 한번 해보시면 요거하고 요게 이제 같은 주연결사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고 5월 문장은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무조건 참이기 때문에 요거 참참참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A and B도 A가 그냥 참이면 무조건 둘 다 이제 참이잖아요. A가 있는 거 다 참이니까 요것도 이제 참이 그냥 되고요. 그리고 둘 다 이제 거짓이어야 되는데 B and C가 거짓이라는 건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 무조건 거짓이죠. 그래서 5번만 빼면은 다 이제 거짓이겠네요. 그리고 밑에 부분도 한번 보시면 B가 있으면은 저기 참이고 A와 C도 참이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이고 남은 부분은 참인데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 and니까 거짓이잖아요. A and C가 지금 거짓이고 여기는 A, B가 거짓이고요. 이건 전부 다 거짓이고 그러니까 남은 거는 거거거거가 되겠네요. 이렇게 보면 참일 때 참이고 거짓일 때 거짓인 게 되는 거니까 둘 다 이제 뜻이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 연역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찍고 있는 시간이 좀 초과가 많이 돼가지고 이것도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두 문장들이 서로 같은 뜻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오.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 경우로 한번 해보죠.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최초의 발명 문자이지만 하지만이죠. 이순신이 만든 거북선은 최초의 철갑선인 것은 아니다. B. 이순신이 만든 거북선이 최초의 철갑선이고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최초의 발명 문자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요게 참이면 요게 또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같은 뜻이 아니다. 그리고 8번. 우영우나 최수연 둘 중에 하나는 권모술수 권민우를 좋아하고 최수연은 권모술수 권민우를 좋아하거나 우영우는 봄날의 햇살 최수연을 좋아한다. 이은 최수연은 권모술수 권민우를 좋아하고 우영우는 권모술수 기억을 제가 잘못 번역했네요. 이상하다 했다. 기억. 우영우나 최수연 둘 중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뭐 이런 거죠. 권모술수 권민우를 좋아하고 이 말은 A이거나 B라는 거네요. 좋아하고 and 최수연은 권모술수 권민우를 좋아하거나 우영우는 봄날의 햇살 최수연을 좋아한다. 그리고 니은 최수연은 권모술수 권민우를 좋아하고 우영우는 권모술수 권민우를 좋아하거나 봄날의 햇살 최수연을 좋아한다. 이렇게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 문장 한번 보시면 B가 여기 있잖아요. B or A and B or C다. 여기 B가 같은 거 있죠. 같은 거 있으니까 여기 빼면서 and로 이제 연결되고 남은 거 or로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요 두 문장은 분배 법칙 한번 생각해 보시면 뜻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같다. 이거는 위는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드모르강 규칙하고 분배 법칙까지 이렇게 봤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이면의 뜻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면의 뜻인데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제 만약 뭐뭇이면 뭐뭇이다 라고 하는 문장에서 이면을 말하는 거고요. 영어에서는 보통 if 이런 식으로 이 표현을 우리가 번역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if라는 이 표현 만약 뭐뭇이면 이라고 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이 부분이 특정 조건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번역을 할 때도 조건문이라고 이렇게 적고 있고 최근에 그 두뇌보안계획 책이라는 그 책에서 순 한글 말만 써가지고 이걸 표현하다 보니까 이면 문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의외로 우리 순 한국어를 쓸 때 좀 어색한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표현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논리 연결사에 대한 이런 표현을 이면 문장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는 게 참 좋아 보여가지고 이면 문장 이런 식으로 저도 좀 자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번역을 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이면이 있을 때 A면 B다 이렇게 번역을 하셔도 되는데 보통 뭐뭐일 때이다 라고 하는 문장과 만약 뭐뭇이면 뭐뭇이다 이런 것이 이제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뒤쪽에 이제 다다음 주 중간고사 시기가 좀 넘어가기 전에 좀 배울 것 같긴 합니다만 그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대가 아니라 일대만이라고 만약에 적게 되잖아요. 여기서 뭐뭐 일대만 뭐뭇이다 이렇게 하면 의미가 전혀 달라져요. 왜 그런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수업 시간에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면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번역할 때 A이면 B이다 이렇게 적고는 있는데 일대 B이다라고 해야지 일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요럴 때에는 전혀 뜻이 달라진다 라는 것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게 왜 다르지? 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신이 펭수가 그 상황을 피할 수 없을 때 그는 그 상황을 즐겨야 된다라는 말이 하나가 있다면 다른 표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펭수가 그 상황을 피할 수 없을 때만 그는 그 상황을 즐겨야 된다. 이 두 문장이 한 글자가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의 차이인데 이게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에 대한 거는 수업 시간에 질문하시면 제가 한번 말씀을 해 드릴 텐데 그게 아니라면은 다음 수업 시간에 한번 더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번역은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봤을 때 이면이라는 말은 보통 어떻게 쓰이느냐 밑에 보시는 요 예시 한번 보시면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그런 얘기하신 분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수학 시험에서 100점을 맞으면 용돈 올려줄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친구들이 어떤 내기 같은 거를 해가지고 뭐 10분 안에 짜장면을 네가 다 먹으면 내가 10,000원 줄게. 이런 것도 하잖아요. 뭐뭐 하면 뭐뭐 할 때라고 하는 요 표현들이 사실은 어떤 특정 조건을 내걸고 그 조건을 성취할 때
다른 보상을 줄 때 많이 쓰는 문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건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영어로도 컨디셔널이라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이언트팽 TV의 구독자가 500만 명을 넘으면 그 사장은 펭수의 출연료를 2배 인상해 줄 것이다. 라는 요 문장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제 이 문장이 그렇다면 언제 참이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실까요? 그리고 언제 거짓이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첫 번째 정건에 나오는 요 문장 있죠? 번역 먼저 해볼까요? 자이언트팽 TV의 구독자가 500만 명을 넘는다라는 걸 A라는 문장으로 해주시고, EBS 사장이 펭수의 출연료를 2배 인상해 줄 것이다. 아니면 2배 인상해 준다라는 거를 B로 하시면 A이면 B이다 라는 문장으로 번역을 하게 될 텐데, 진리표를 그린다면 이런 식의 진리표가 되겠죠? A이면 B 해서 TT, TF, FT, FF 이렇게 될 텐데, 이게 W1 케이스, W2, W3, W4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하나씩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게 뭐가 되는가? 의미상으로 한번 해보죠. 그렇게 해봤을 때 첫 번째, 자이언트팽 TV의 구독자가 실제로 5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표를 괜히 지었네요. 보이시죠?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봤을 때 제일 처음 원 케이스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보면 첫 번째 케이스는 A가 참이고 B가 둘 다 참인 케이스죠. 자이언트팽 TV의 구독자가 500만 명을 넘은 게 참인 케이스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EBS 사장은 펭수의 출연료를 2배 인상을 실제로 해준 거예요. 해준 거라서 요 케이스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자이언트팽 TV 구독자가 500만 명이 넘었고, 그래서 EBS 사장이 펭수의 출연료를 2배 인상을 해준 상황,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조건이 성취를 했고 조건에 따른 보상이 충분히 이제 주어졌죠. 여기 2배 인상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참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A가 참이고 B가 참인 경우, 그러니까 A의 조건이 구독자가 500만 명인 게 충족이 되었고, 그 조건과 관련된 결과인 출연료 2배도 실제로 인상을 해줬다. 그래서 A가 참이고 B가 참이면 A면 B다는 올바른 조건을 담은 문장, 어떤 조건을 제시를 했을 때 그 조건을 충족하면 보상을 제대로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참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1은 이제 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도 한번 보시죠. 두 번째 케이스인데, 두 번째 케이스는 자이언트팽 TV의 구독자가 500만 명이 실제로 넘었어요. A가 실제 참인 거죠. 그런데 EBS 사장이 펭수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출연료를 그렇게 2배로 인상을 해줄 수가 없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500만 명이 넘을 줄도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출연료 인상은 할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 라고 한다면, B의 EBS 사장은 펭수 출연료를 2배 인상해 준다. 이게 거짓이 되는 상황이죠. 예전에 유튜브에서 본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유튜브에 충주맨이라고도 있잖아요. 둘이서 같이 펭수하고 얘기하는 걸 봤는데, 펭수도 공무원인가 봐요. 그래서 저기 TV에 출연을 해가지고 뭐 구독자가 늘어난다든가 TV에 출연을 실제로 뭐 많이 한다든가 그렇게 하더라도 월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펭수 실제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김리열 EBS 사장이 자이언트팽 TV의 구독자가 500만 명이 넘는다면 출연료 2배 인상해 줄게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거는 거짓말을 한 게 되겠죠. 그러니까 A의 조건, 실제 이 조건이 충족이 된 건데 그 조건과 관련된 결과인 B가 전혀 실행되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A가 참이고 B가 거짓이면 A는 B다라는 이 조건문, 전체 조건문은 거짓이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는 이제 조건문이 거짓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거짓이 되는 이유는 잘못된 조건, 올바르지 않은 조건을 담은 문장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거짓으로 여겨야겠다. 네, 다음은 네 번째 상황을 좀 먼저 보도록 하죠. 자이언트팽 TV의 구독자가 500만 명을 넘으면은 EBS 사장이 출연료를 2배 인상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500만 명을 넘지를 못했어요. 넘지를 못해서 출연료를 인상을 해줄 수가 없어.
라고 사장이 얘기를 한 거죠. 이거는 조건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출연료도 인상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어, 실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출연료를 인상해 주지 않은 것이므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요 문장 자체가 참이다라고 여기는 게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가장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세 번째는 펭수가 구독자 500만 명을 넘지 않은 거죠. 여기 넘는데 이제 실패를 했는데 EBS 사장이 보니까 펭수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 조건을 충족하진 않았지만 내 정성이 너무 갸륵해가지고 2배 인상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구독자 500만 명이 넘지 않았지만 출연료를 2배 인상해 받은 케이스가 됩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고전 논리, 우리가 배우는 논리에서는 참이라고 여겨요. 계속 귀를 의심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아니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출연료를 2배 인상해 준다는 거는 올바른 조건을 담지 않은 문장이기 때문에 요 문장을 거짓이라고 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논리 철학 쪽으로 가면은 이 케이스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도 상당히 좀 강력한 입장으로 오랫동안 논의가 많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스트릭트 임플리케이션에 대한 그 얘기 아니면 뭐 직관주의 논리에서도 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우리가 그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논리 그리고 대부분의 학문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그 논리에서는 요 케이스에서 조건문에 정권인 A가 거짓인 요 케이스는 무조건 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참으로 받아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조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이 조건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그 결과인 후건 B에 대한 내용을 이미 성취를 했기 때문에 B가 성취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조건문 전체는 참이라고 고려를 할 수가 있다라고 여기는 게 일반적인 직관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면은 중간고사나 이제 기말고사 시험을 위해선 이 진리표를 그냥 좀 외우는 쪽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도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거든요. A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지만 그 조건과 관련된 결과인 B가 이제 실행이 되었고 A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B가 실행되건 되지 않건 그 조건에 위배되는 거는 또 아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 그런 직관을 통해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A가 거짓이고 B가 참이면 A면 B다가 올바르지 않은 조건을 담은 문장까지는 아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문장을 또 참이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표 이렇게 보시면은 A면 B다라는 문장은 A가 참이면서 B가 거짓인 케이스, 요 케이스 빼고는 전부 다 이제 참이다. 라는 거를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문 한번 그려보시면은 A이고 B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 무조건 거짓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조건문은 거짓이 되는 케이스가 요 한 케이스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 정건이 거짓이라면 요 문장은 무조건 참이다 라고 여기시면 되고요. 이 후건이 참인 경우에도 요 문장은 무조건 참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한번 생각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약간 좀 암기의 성향이 있는데 우선 이런 직관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도저히 나는 이게 왜 참인지 이해가 안 된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약간 논리 철학 쪽으로 와서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한테 한번 찾아와 보시면 여러 가지 종류의 논리 체계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언어와 세계 수업, 전공 수업인데 그 수업을 좀 다룰 수 있다, 조금 어렵게 다룰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케이스 한번 또 다룰 수가 있겠네요. 근데 논리 철학 영역은 제 직접적인 전공 영역이라 가지고 이게 선생님들마다 특징이 있는데 좀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본인 연구하는 분야를 강의하면 무조건 어려워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저는 논리학 입문 이 수업이 좀 지금까지 제가 가장 강의를 많이 해왔던 수업이라 가지고 최대한 좀 쉽게 하는 그 방식
전달 잘하는 방식에 대해서 약간 익숙해지긴 했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 근데 한번 이 부분이 왜 조건문이 참이돼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스토리가 상당히 또 재밌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고 재미없어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다시 물어보시면 제가 준비해 가지고 한번 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번 이 조건문에 대한 참거짓을 판단하는 거 한번 연습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영상 계속 보고 계시는 분이라면 한번 영상 멈춤 한번 한 다음에 번역 먼저 해보시고 번역을 한 상태에서 그 진리표 한번 그려보시는 걸 추천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5번 문제, 연습 문제 13회 가 5번 문제인데 한번 풀어보시면 여포가 억울하거나 조조가 눈치가 빠르다는 것이 거짓이라면 유비는 도망의 귀재이고 관우는 자존심이 세다라고 하는데 문장 A는 유비는 도망의 귀재이다라는 표현이고 B는 관우는 자존심이 세다. 그리고 C는 장비는 시서와에 능하다. D 가우는 실리주의자다. E 조조는 눈치가 빠르다. 여포는 억울하다가 참이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거죠. 번역한 대로 한번 해보시면 여포가 억울하거나 F 이거나 문장이니까 이렇게 번역해야겠죠. 그리고 조조가 눈치가 빠르다. 조조가 눈치가 빠르다. 이네요. 이는 것이 거짓이라면 여포가 억울하거나 조조가 눈치가 빠르다는 것이 이거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번역하려면 이 문장이 여포가 억울하거나 조조가 눈치가 빠르지 않다. 아니면은 조조가 눈치가 빠른 것은 거짓이다. 빠르다는 것은 거짓이다. 여포가 억울하거나 조조가 눈치가 빠르다는 것이 이 문장은 번역이 여러 가지로 될 수 있겠네요. 이게 보통 좀 특이한데 이런 상황이 있으면 질문 좀 계속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보통 뭐뭐라는 것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거는 문장 전체에 이렇게 괄호를 치고 부정을 하는 이런 거를 의도한 문장일 때 보통 쓰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조조가 여포가 억울하거나 조조가 눈치가 빠르다는 것이 거짓이다. 라면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번역해도 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상황이네요. 이게 아주 좀 특이한데 여포가 억울하거나 조조가 눈치가 빠른 것은 거짓이다. 뭐 여러 가지로 읽힐 텐데 만약에 시험에 이런 거를 의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따옴표를 제가 치든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연습 문제 한번 좀 봐가지고 빠르다라고 이렇게 쌍따옴표라도 여기 좀 이렇게 쳐두도록 할게요. 이거 답안지 제가 한번 확인해가지고 한번 이건 수정해 보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있다면 앞쪽에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걸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뭐뭐라면 조건문이니까 이렇게 번역하시고 유비는 도망의 귀재이고 A 컴마 없으니까 묶어서 관우는 자존심이 세다 라고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네요. 요 문장인데 이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진리표 한번 그려보시면 충분히 또 그릴 수가 있을 텐데요. 진리표는 조금 이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진리표 그리는 그 프로그램 사이트 알려드렸잖아요. 제가 뭐 좀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로 한번 검산 한번 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고 우선은 이거를 암산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전건이 거짓이거나 후건이 참이면 전체 문장이 참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A와 B가 요 문장들이 주어진 문장이 이 위에 있는 문장이 모두 참이라고 할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요게 이제 참이기 때문에 후건이 참이면 그 조건문의 전체 문장은 당연히 이제 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또 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6번 같은 경우에는 유비가 도망의 귀재이면 A이면 장비는 컴마 있으니까 괄호 쳐야 되고요. 장비는 시서와에 능하지 않거나 나치이거나 가후는 실리주의자가 아니다. D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다면은 이것도 암산으로 한번 해보시면 A가 정건은 참이네요. 정건이 참일 때 후건이 거짓이면 전체는 거짓이 되죠. 근데 CD가 참인 문장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거짓이 되죠. 정건이 참일 때 후건은 거짓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거짓이 된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화면 잠깐 바꿔가지고 검사 한번 해보죠. 아까 같은 경우는 여기 물리학당에 제가 사이트 알려준 데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진리표 생성기에서 여기 집어넣고 클릭 한번 해주시면 여기 문장이 좀 많으니까 진리표가 엄청 길죠. 이런 게 하나 생기게 될 텐데 한번 보시면은 A와 B가 둘 다 참이라고 했잖아요. A와 B가 참인 케이스들, 그리고 FE도 참일 테니까 요거는 거짓이 되겠네요. FE가 다 참인 케이스, AB와 요걸 봐야 되겠네요. AB와 EF가 전부 다 참인 경우를 우리가 요거만 보면 되잖아요. 그죠? 이것만 보면 되는데 AB와 EF가 모두 참일 때 요 문장이 참이 되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봤던 5번 여포가 억울하거나 조조가 눈치가 빠르다는 것이 거짓이라면 유비는 도망의 귀재이고 관우는 자존심이 세다라고 하는 게 이제 참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죠. 진리표를 그려달라 하면 이렇게 그리는데요. 이 문장 같은 경우도 A, C, D가 전부 다 이제 참인 경우만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만 딱 보면 되는데 보니까 거짓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좀 풀 수가 있다. 이거 이외에도 이제 타당성 검사 같은 것도 충분히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화면 바꿔가지고 계속 넘어가도록 해보죠. 조건문과 관련된 달리쓰기 규칙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우 규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 대우 규칙 같은 경우에는 A면 B다라는 문장을 not B면 not A다라는 문장으로 바꾸는 거를 보통 대우 규칙이라고 이런 거를 이제 쓰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쓰고 있는 거고요. 이면 이거나 바꿈이라는 거는 A, not A이거나 B라는 문장과 A면 B다. 이게 이제 동치다, 뜻이 같다 라고 여기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대우 규칙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A를 펭수는 국밥을 잘 먹는다로 보고 B를 펭수는 참치를 잘 먹는다로 한번 보시면은 펭수가 국밥을 잘 먹으면 그는 참치를 잘 먹는다 하니까 번역 한번 해보시면 국밥을 잘 먹으면 참치를 잘 먹는다. A면 B다. 라는 걸로 문장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펭수가 참치를 잘 먹지 않으면 참치니까 납비네요. 않으면 그는 국밥을 잘 먹지 않는다. 이런 문장이 되겠죠. 이제 진리표 한번 그려보신다 생각해 보시면 주연결사가 뭔지 찾아야겠죠. 1번은 이게 주연결사고요. 더 큰 걸로 해보죠. 주연결사 요게 되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여기에 주연결사가 되겠죠. 조건문에 대한 진리표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요거는 TF, TT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조건문이 지금 B가 T일 때는 F가 되고 F일 때는 T가 되니까 그거 한번 파란색으로 적어보시면 FT, FT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A 같은 경우에는 FTT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런 상황에서 조건문은 어떤 데 거짓이 된다? 정권이 참이면서 후권이 거짓일 때는 거짓이 되고 남은 경우에는 다 참이더라. 그렇게 이렇게 그려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문장의 진리표가 네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케이스의 조건문의 그 진리값이 전부 다 동일하다라고 하면 뜻이 같은 거고, 하나라도 다른 게 있다라고 하면은 뜻이 같은 게 아니겠죠. T일 때 T고 F일 때 F이고 T일 때 T고 T일 때 T고, 그래서 모든 경우에 이제 뜻이 같은, 그러니까 진리값이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두 문장은 이제 뜻이 같다라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 A면 B다라는 문장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도 우리는 쓸 수가 있겠구나. 번역할 때는 아닙니다. 번역할 때는 펭수가 국밥을 잘 말아 먹으면 그는 참치를 먹는다. 이거 번역하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번역해야 되고요. 나중에 같은 뜻을 찾아라라고 할 때 이런 문장을 쓰는 거죠. 이 문장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다. 그러면 중간고사나 기말에서 그랬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틀린 게 됩니다. 틀린 게 되니까 이런 거 한번 잘 해보시고요. 이면 이거나 바꿈 같은 경우도 이거나 문장을 이면 문장으로 바꾸는 그런 거거든요. A를 펭수는 국밥을 잘 먹는다. B는 펭수는 참치를 잘 먹는다 한다면 1, 2, 3번 번역 한번 해보시죠. 하나씩.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펭수가 국밥을 잘 먹으면 그는 참치를 잘 먹는다. 이렇게 번역될 것이고, 두 번째는 잘 먹지 않거나 그는 참치를 잘 먹는다. 이렇게 번역될 거고요. 세 번째는 국밥을 잘 먹고 참치를 잘 먹지 않는다라는 거는 거짓이다라고 돼 있네요.
요거는 조금 주연결사 한번 찾아가지고 진리표 그리는 거 하나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워졌네요. 이렇게 주연결사 요거죠. 여기도 주연결사 요거고요. 주연결사, 여기는 주연결사가 이거네요. 요거죠.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 이거는 이제 진리표 우리 알고 있으니까 요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 남은 것들은 없는 거 한번, 요거는 그냥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5월 문장은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 아니라 참이면 전체 문장이 참이 되죠. 그렇다면 B가 참인 경우는 무조건 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T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두 가지 경우 한번 보시면 될 텐데, 요게 거짓이죠. 여기는 이제 B가 거짓이니까 not A가 참이 되는 경우에만 참이 되는 거겠네요. 그렇다면 A가 여긴 참이네요. 근데 not이니까 거짓이 되겠죠. 거짓이니까 요거는 이제 거짓으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A가 거짓이니까 not A는 참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부정문인데 A and not B. and 문장이네요. and 문장이면은 요게 이고 문장이니까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 무조건 거짓인 문장이잖아요. 그럼 A가 거짓인 케이스만 찾으면은 그건 다 거짓이겠죠? 지금 그러니까 부속 문장 말하는 겁니다. 전체 문장이 아니라 요 문장의 진리값을 보고 판단을 한 다음에 부정문에 대한 거 판단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문장은 중에 A가 거짓인 경우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거짓이 될 거고요. 이렇게. 그렇다면 A는 여기는 참이네요. 참이니까 not B가 거짓이 되면은 거짓이 되는 거니까 not B가 거짓이 된 거, B가 거짓일 때는 not B가 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참이고 요거는 거짓이 되고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봤을 때 부정문이니까요. 부정문이니까 이거는 T, F, T, T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1번이 참일 때 2번도 참이고 3번도 참이네요. 1번이 거짓일 때 2번도 거짓이고 3번도 거짓이고 1번이 참일 때 2번도 참이고 참일 때 참이고 진리표가 동일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장은 전부 다 뜻이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드모르간 규칙 배웠으니까 요거 한번 해보시면 여기 부정문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게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드모르간 규칙 한번 써보시면은 not B가 되는 것이고 not B와 B는 뜻은 같은 거니까 요거 한번 지워주시면 요런 식이 되겠죠. 요거 지워질 수 있고 그렇게 한번 보시면은 요 문장과 요 문장이 똑같죠. 그래서 이 두 문장은 이제 동일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모르간 규칙 이런 식으로 쓰면 또 되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A면 B다를 이런 문장으로 이제 바꿔 쓸 수 있고 요 문장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 이 문장을 또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 대한 거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뭐 뜻이 같은 뜻 찾는 거나 라든가 아니면 그 타당성 검사 같은 거 나중에 배울 텐데 그거 할 때 유용하니까 진리표를 통해 가지고 이런 문장들이 이제 같은 뜻인가 이런 거 찾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연습 좀 해보시고 실제 문제에서 이 문장과 뜻이 같은 거는 해가지고 보기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기호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이런 식의 문장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거 번역 빨리 하는 거 한번 열심히 좀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나중에 도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번역하는 거 여러 번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테니까 한번 꼭 해보시고요. 다음 문장 기억과 니은의 뜻이 같은지 아닌지를 진리표를 그려 판단하시오. 그대로 한번 번역을 해보시면 A이고 B이면 B이거나 C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거고 A도 B도 아니라면 이거는 A도 아니고 A가 아니고 그리고 C도 아니다 라는 거죠. A도 B도 C도 아니다 라면 A가 아니거나 B가 아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이거는 한번 공식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뜻이 같은지 아닌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문장 있죠? 이 문장에 대우규칙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대우규칙 한번 써볼까요? 연습 한번 해보시죠. 대우규칙 쓰면은 이 문장 되겠죠? 대우규칙은 A면 B다를 대우규칙으로 한다라고 하면 B를 앞쪽으로 하면서 부정어 넣어서 이걸 앞쪽으로 빼고 부정어 넣고 요거를 뒤쪽으로 빼면서 부정어 넣는 이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에 대우규칙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로 넣어서 부정어 넣으시고요. 그리고 부정어 넣어서 B, and, not 이렇게 만들게 되겠죠. 요거 만든 다음에 부정문 안에 집어넣고
논리 연결사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게 바꾼다 생각을 해보시면 요거는 not not A and not not B 문장이 하나가 나올 거고, 두 번째는 not not B or not not C 문장이 하나씩 나오겠네요. 거기에서 이중부정어는 이제 빼도 된다. 의미상으로 번역하는 게 아니니까 빼도 된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요거는 A and B 이거나 B 이거나 C라는 문장이 되겠죠. 이렇게 바꾸고 보니까 요 문장과 요 문장이 동일하네요. 그죠?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뜻이 같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진리표 한번 간단하게 그려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진리표 그리기 위해서는 주연결사를 먼저 찾아야겠죠. 주연결사. 이게 주연결사고 이게 주연결사가 된다 라고 봤을 때 좀 복잡한데,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정건이 거짓이거나 후건이 참이라면 전체 문장은 무조건 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은 B나 C가 참인 문장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전체가 다 참이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것도 참이고 요것도 참이고 요것도 참이고 요것도 참이고 요것도 참이고 요것도 참이겠네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요거 두 개를 보시면 B와 C가 거짓이네요. 거짓이면 and B는 B가 참이 되면 요 문장은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and 문장이니까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 무조건 거짓이겠네요. 근데 여기는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이니까 이것도 그냥 참이 될 거고요. 뭐 제대로 하는 거 맞나? 그리고 이게 거짓이고 이것도 거짓이 되네요. 그럼 전부 다 TTTT가 되는데 뭐 잘못한 거는 아니겠죠. 진리표를 그려보니까 항상 참인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요렇게 되겠네요. 근데 아까 대우규칙으로 보시면 요것도 이제 같은 뜻이니까 이거는 뭐 항상 참인 문장이 되는 건데 그런가 봅니다. 요것도 이제 항상 참인가 보네요. not A or not B라고 하는 거는 후건이 B가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면은 요거는 참이 되겠네요. A와 B가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라면 참이 되는 거니까 A와 B가 거짓이면 무조건 참이 된다. 요게 아니라 참이 되는 거죠. 참이 되는 거니까 참이 될 것이고, 그러면 A와 B가 둘 다 참이면은 후건은 거짓이고요. 후건 거짓이고 이것도 거짓인데, 그런 상황에서 정건을 한번 보시면 B가 참이니까 정건이 거짓이 되네요. 이것도 참이 될 것이고요. 이것도 낫이니까 이건 참이 되는데 B가 거짓이 되니까 이것도 참이 되고,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진리표가 이제 동일하니까 둘 다 이제 뜻이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문장들 내 마음은 내 몸과 다르다. 내 마음은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다. 나는 내 뜻대로 할 힘을 갖고 있다가 모두 참이라고 여기자 라고 했을 때 다음 아래 주어진 문장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시오. 한 문장씩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내 마음은 내 몸과 다르지 않거나 라고 하는 문장이네요. 그럼 이렇게 될 거고, 내가 내 뜻대로 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니까 낫이 전체 괄호치고 는 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 먼저 답부터 한번 보죠. A와 C가 참이잖아요. 둘 다 참이니까 요거 전체 나대이와 나씨는 거짓이 될 거고, 거짓이니까 부정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참. 그래서 답은 참이 될 거고요. 내가 내 뜻대로 할 힘을 갖고 있다면, 내가 내 뜻대로 할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C고, 있다면이니까 조건문. 내 마음은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다가 B가 되겠네요. 이건 너무 쉽네요. 둘 다 참이니까 당연히 이제 참이 되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조건문에 대한 거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